조금 전에 이제 찰스 다윈에 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창조론, 정확히는 창조설이죠. 이번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한 8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또 바이오모프를 지금 하고 싶은데, 그 앞에 지금 인트로잖아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바이오모프에 대해서 오늘 지금 시간에는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창조론, 진화론이라고 하잖아요. 창조론은 론은 아니에요. 왜냐면 학문적으로 뭘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저희 집안 전체가 목사님, 선교사 다 그래요. 지금도 뭐 인도하고 캐나다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고요. 그래서 뭐 누구보다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렇지만 창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의 그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이군요. 그냥 그 하나 그 자체가 믿음의 영역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저희 믿음의 영역이에요. 학문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그걸 입증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 마음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어떤 신이 있구나. 그 신이 태초에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보다. 이 만들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창조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이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론이라고 하는 건 무슨 론이라고 하는 건 학문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창조론이 아니고요. 창조설이에요. 신학교에서도요. 창조론이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모르겠어요. 요즘 어떻게 가르치는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께 들은 바로는 창조론이 아니고요. 신학교에서도 창조설화라고 가르쳐요. 단군 신화라고 하죠. 우리가 곰이 왜 마늘 먹고 사람 된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이제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하잖아요. 신학교에서 창조설화라고, 왜 설화라고 하냐면, 화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대화, 말하는 이야기예요. 설화라고 하는 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단군 신화처럼 구설, 이렇게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설화라고 하는 건 구술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설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창조 설화라고 하죠. 이건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고요.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이라.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종의 기원, 원래 책의 이름은 자연선택에 관한 종의 기원에 관하여라고 하는 긴 책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줄여서 그냥 종의 기원이라고 하지만 1859년에 바로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근본으로 해서 오늘날 진화론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많은 학술적인 근거들이 있고요. 저희가 진화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어요. 진화론은 학문이에요. 그리고 진화론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에게 의해서 오늘도 입증되고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창조론, 진화론, 그래서 같은 개념, 같은 층위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영역이고요. 학문의 영역입니다.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직접적으로 바이오모프와 관련이 있는 자연선택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얘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모프로 들어갈 거예요. 바이오모프는요, 자연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선생님, 자연선택이 뭐예요? 자연선택이 뭘까요? 옛날에요, 이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어느 날 선생님이 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갔는데, 제 강아지는 몸도 크고 털도 막 고슴도치 같고 이빨도 삐져나오고 인상 더럽게 생기고, 그래서 제 강아지한테 별로 사랑스러운 애긴 하지만 뭐 어디 내세우기에 좀 부끄럽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늘 산책을 가는데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조그만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털도 너무너무 예쁜 강아지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데리고 온 강아지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 사랑하는 강아지, 그렇지만 너무 못생기고 키도 크고 몸도 크고 막 이렇게 삐죽삐죽 털도 날카롭고 그래서 애완견으로 이렇게 같이 끌어안고 자기는 아파서 못 자는 그런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강아지를 내가 사랑하니까 이 강아지의 새끼를 낳아서 내가 저렇게 예쁜 강아지로 우리 강아지를 만들어 봐야지. 일종의 제가 신인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얘를 그 다음에 얘 짝짓기를, 얘가 수컷이었는데 누구랑 만나게 했냐면 마음컷이어도 관계없겠죠. 털이 굉장히 예쁜 애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 새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동물은 새끼는 여기 아니에요? 동물은 원래 새끼예요. 여러 새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새끼들이 있으면 그 새끼 중에서 가장 털이 보드러운 새끼를 선택해요. 근데 사이즈가 여전히 커요. 그 다음에 그 새끼 중에서 그 새끼를 다른 애들 중에 또 좀 이 안에서도 그렇고요. 어디 다른 유사한 종들 중에 좀 몸이 작은 아이와 교배를 시켜서 또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털도 예쁘고 몸이 좀 더 작아진 놈을 또 선택해요. 그 다음에 또 더 털이 예쁜 놈하고 또 교배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몇 세대 더 작은 놈하고 교배를 시켜 가다 보면 우리 내 예쁜 이 좀 못생기고 몸치 크고 털이 고슴도치 같았던 아이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제가 원하는 털이 부드럽고 그리고 매우 작은 강아지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이런 걸 보고 학문적으로 이게 농업에서나 축산에서는 육종이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강아지를 길러내는 거죠. 이걸 육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연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강아지의 주인이 원하는 거를 교배를 시켜서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자연이, 즉 가뭄이라고 하는 자연환경이, 홍수라고 하는 자연환경이, 또는 드라마틱하게 추운 그 극지방의 자연환경이 거기에 적응하는 놈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운데요, 선생님이 지금. 이런 거죠. 가뭄이 되면 가뭄에 유리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싹 죽어요. 이게 선택이에요. 도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잘 적응한 놈만 살아남아요. 그게 바로 자연선택이에요.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연선택이에요. 더불어서 플러스 얘기했던 게 성선택이에요. 배우자 선택. 아까 배우자 중요하잖아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자연선택과 성선택이 매우 중요해요. 선생님이 성선택을 가지고 지금 대학의 성의 진화라는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지금 다루는 거는 성선택이 아니고 자연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자연이 되고 우리가 강아지의 주인이 돼서 그 환경에 가장 적절하게 적응하는 놈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메인 파워, 제우스 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을 진화시켜 볼 거예요. 그게 바로 바이오모프예요. 이게 바이오모프예요. 선생님이 너무 선생님 지루해요. 계속 강의만 하니까요. 그렇죠? 선생님이요. 지구상에 지난 40억 년 동안 일어났던 자연선택의 역사를 여러분 눈에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는 40억 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다가 리차드 도킨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세대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털이 예쁜 놈하고 교배시키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교배를 시키고 몇 달을 기다리고 몇 년을 기다려서 또 다음 세대에 교배를 시키고 이래야 되잖아요. 언제 몇 번이나 교배를 시킬 수 있겠어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생물 진화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를 생물 진화를 직접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가 신이 돼서 우리가 자연이에요. 우리가 막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막 만들어가고요. 수백만 세대를 만들어서 어떤 생물이 나오는지를, 어떤 바이오모프가 나오는지를, 어떤 생물의 형태를 지닌 바이오모프가 나오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관찰해 볼 거예요. 흥미진진하신가요? 여러분들께 우리 사랑하는 이수진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 받으셨나요? 네. 다 받으셨겠죠? 못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친구한테 연락해서 받으세요. 아니면 이수진 선생님께 연락을 하든지. 아무튼 이수진 선생님 그거 카톡으로 보내줬죠? 네, 다 받으셨으리라 믿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못 받으셨으면.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에다 복사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바이오모프 여기 쭉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PC. 짠.
어딨지? 여기는 선생님 폴더라서 뭐 지저분한 게 많은데요. 여러분들께 뭘 보내드렸냐면 선생님이 이 바이오모프라고 하는, 이거 보이시나요? 바이오모프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보이나요? 이 선생님? 예, 바이오모프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께 이거 보냈어요. 딴 건 안 보냈어요. 딴 것도 보냈는데요. 이것들은, 이것도 보냈나요? 이건 이제 다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예요. 이 바이오모프를 열어보세요. 열으셨나요? 선생님 저는 없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 바이오모프라고 하는 폴더 선생님 다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저 바이오모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카톡에서 열지 마시고요. 그 컴퓨터 안에서 여세요. 바탕화면이나 어디에다 저장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게 나와요. 다시 여러분 이거 선생님들이 여러분께 이 바이오모프라고 하는 폴더를 보내드렸어요. 이 바이오모프를 클릭해서 여세요. 그럼 이게 이렇게 나와요. 되셨나요? 예. 그러면 이 폴더를 열면 다른 건 눌러도 안 눌러져요.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뭐를 누르시냐면 위에서 세 번째 블라인드 워치메이커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에서 나온 번들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블라인드 워치메이커라고 돼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저게 실행 파일이에요. 자, 이 위에서 세 번째 있는 요 빨간색도 들어있는 블라인드 워치메이커를 선생님이 클릭을 했어요. 이게 나왔나요? 이게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선생님은 잠깐 앉아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 화면만 보세요. 자, 블라인드 워치메이커가 있어요. 선생님 목소리 들리겠죠? 블라인드 워치메이커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총 15마리의 생명체가 있어요. 맞죠? 15마리의 생명체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뭘 좀 해놔서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할게요. 자, 15마리의 생명체가 있어요. 15마리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토끼를 좋아하면 15마리의 토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원시적인 매우 간단한 생명체예요. 자, 선생님이 한 세대를 넘어가 볼 거예요. 다음 세대로. 자, 그게 뭐든 간에 여러분이 신이에요. 여러분이 자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거? 여기에 이렇게 제우스, 번개, 제우스 신이에요. 제가 신이 돼가지고 선택을 할 거예요. 제가 환경이에요. 자, 여러분 뭐가 마음에 드세요? 어떤 거 하나 선택해 볼게요. 박쥐 같은 놈, 얘가 마음에 드나요? 욕한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얘가 박쥐같이 생겼다 그래서 난 얘가 마음에 들어. 딴 것보다 얘가 멋져.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이걸 딱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얘도 다음 세대예요. 근데 얘는 아까 선택한 것과 100%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인데 제일 많이 닮았어요. 부모하고. 아까는 부모 세대고요. 요거는 자식 세대인데 얘는 아까 저희가 선택한 것과 100% 똑같은 거고요. 이 옆에 있는 것들은요. 뭐 어느 한 부분을 빼거나 넣거나 좀 커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위아래로 줄어들기도 하고 점이 들어가기도 하고 점이 빠지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매우 랜덤하게 매우 무작위적으로 뭘 추가하고 뺀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규칙성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독자들도 있겠지만 외동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이 여러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여러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엄마랑 가장 엄마 아빠랑 많이 닮은 100% 닮은 아까 우리가 선택한 놈이고요. 얘도 자녀예요.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조금씩 비슷한데 뭐 조금씩 다르죠. 이게 랜덤하게 뺀 거예요. 목적성이 없고요. 방향성도 없어요. 여러분 형제지간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나 동일해요. 자, 이 중에서 또 뭘 선택할까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제일 더 박쥐 같은 놈이 어디 있나요? 뭐 예를 들어 얘라고 해볼까요? 얘를 또 선택해요. 그럼 또 다음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클릭 하나로 인간은 30년 걸리는 다음 세대를 그냥 1초, 0.5초 만에 한 세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도 어떤 규칙성은 없어요. 그냥 세밀하게 그냥 조금 빼고 넣고 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또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보다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박쥐 모양을 닮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선택할까요? 요건 안 할래요. 이건 너무 작아요. 더 박쥐 같은 게 어떤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런 걸로 해볼까요? 요걸로 해볼까요? 옆으로. 얘가 더 박쥐 같은가요? 얘로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신만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변화는 무작위적이지만 선생님이 박쥐 같은 놈이라고 하는 욕이 아니고요. 그런 어떤 디렉션을 가지고 선생님 신이니까, 선생님 자연이니까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박쥐 같은 것으로 가볼까요? 아이고, 아닌가요? 잘못 선택했나? 아무튼 이렇게 계속 선생님 눌러봐요. 이렇게 계속. 아니면 여러분이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도록
커져가는 쪽으로 선택해 볼게요. 선생님. 커지지만 조금 그래도 박쥐 같은 것으로 선생님 선택해 볼게요. 배트맨 나오나요? 배트맨 나와요? 안 나와요? 선생님이 선택을 잘 못했는지 박쥐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세대가 지나가다 보면 다양한 바이오모프들이 만들어지겠죠. 이거 다 바이오모프예요. 바이오모프들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근데 선생님이 계속 누르다 보면 비싼 밥 먹고 뭐 하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리핏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리핏을 누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치카치카하고 응가하고 뭐 카톡하고 그다음에 뭐 네이버 보고 뭐 인스타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면 컴퓨터만 켜놓으면요 저 혼자서 임의로 뭔가를 선택해서 계속 변해요. 그러면 한 달쯤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수백 수천만 세대가 흘러가겠죠. 오늘 하루만 해도 뭐 0.5초에 한 번씩 돌아가니까 얼마나 많은 세대 수가 반복되겠어요. 그러면 개구리가 나왔다가 토끼가 나왔다가 모양이 생명을 갖고 있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폴로지 모양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모양이 이렇게 해서 수십 수억 수십억 수천억 수경번 수조번을 이렇게 막 계속 무작위적인 변화를 통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생명체들의 모양이 다 출현한다는 게 리차드 도킨스의 이야기예요. 어떤 때는 자연환경이 어려우면 막 작아지는 쪽으로 갔다가 자연환경이 어쩌면 또 더 커지는 쪽으로 갔다가 또 어떤 경우는 파리가 나왔다가 어떤 경우는 비행물체 같은 게 나오게 됐다. 생물은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이 출현할 수 있다는 거. 이 랜덤하게 조금씩의 변화들이. 이해하셨나요? 조금 어려운가요? 좀 어려울 거예요. 예. 자, 리핏을 중지하려면 이 리핏을 다시 누르면 돼요. 예. 처음엔 잘 안 눌러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이게 계속 가는 관성이 있어가지고요. 여러 번 누르지 마시고 한 번만 딱 누르고 바로 키가 안 먹어도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리핏이 튀어 올라오면서 더 이상 리핏이 되지 않아요. 자, 막 눌러보세요. 재미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잠깐 선생님이 한 번에 다 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걸 좀 나누어서 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몇 분 남았어요? 12분. 선생님이 한 5분 정도만 앉아. 한 5분 정도만 설명하고요. 이게 다 설명하면 지금부터 한 30분 이상 설명해야 되는데 한 5분 정도만 설명할 테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옵션만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여러분이 한 20분 정도 직접 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영상을 통해서 그 다음 옵션을 선생님이 좀 할 테니까 또 한 20분 여러분이 앉아서 막 이렇게 그 옵션들을 따라서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선생님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선생님을 잘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프로그램들을 다음 주에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뭘 해볼 거냐면 특수한 환경에서 가장 적응을 잘할 만한 생명체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아시겠죠? 한두 개만 더 설명하고 요 영상을 마칠게요. 자, 여기 보면요. 파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슬. 보이시나요? 파슬스. 보이세요? 예. 요 파슬을 선생님이 눌러볼게요. 그럼 파슬 히스토리, 뉴 히스토리 나오죠? 다른 건 없어요? 파슬 히스토리를 눌러보면 선생님 영어라 너무 어려워요? 아니에요. 파슬은 화석이잖아요. 히스토리는 역사죠. 알아요? 몰라요? 네, 그 정도는 알아야지. 중학생인데. 화석의 역사예요. 이게 저희가 선택한 것들이에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보세요. 몇 세대까지 왔냐면요. 벌써 이게 94세대까지 왔어요. 맨 처음에 기억나세요? 이렇게 있던 것 중에서 선생님이 박쥐 모양 선택한다 그래서 두 번째 세대 선택했고 그 다음 계속 선생님이 선택한 것들이에요.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오면서 화석들이 기록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선생님 정말 맞아요? 이걸 보려면 evolve에서 진화죠. evolve에서 breed를 눌러보면요. 여기 보세요. 이게 마지막 아까 그 진화됐던 마지막 거예요. 그 마지막 거가 어디에 남아있지? 이게 한가운데 거가 파슬에 남는데 한가운데 거가 여기 파슬 히스토리에 보면 한가운데 거가 남아있죠. 이 한가운데 거가 어디에 남아있냐면 쭉 내려보면 지금 94세대의 요거 보이시나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볼브에 가서 브리드를 눌러보면 지금 아까 그 프로그램 우리가 아까 그 맨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리피트하고 했던 그 창이 이발브의 진화의 브리드 창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발브의 브리드 창이에요. 우리 이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혹시나 간단한 질문을 애들이 중간에 카톡으로 하게 되면 간단한 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저한테 물어보셔서 해주셔도 되고. 예. 자, 이 창은 어디라고요? 여기 진화를 시키는데 거기서 브리드는 선생님 뭐예요? 브리드는요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는 게 브리드예요. 브리딩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브리딩.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파슬 히스토리는 아시겠어요? 자, 파슬 히스토리가 있어요. 짱. 요거 선생님 더 이 파슬 히스토리 1, 2, 3, 4 이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새로 하고 싶어요. 파슬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뉴 히스토리를 누르잖아요. 뉴 히스토리를 선생님 눌러볼게요. 뉴 히스토리를 딱 누르면 쫙 없어져요. 이제 지금부터 새롭게 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까지 여기 브리드 했던 거 아까 브리드 창으로 다시 가면 그게 나오는데 선생님 이거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파일에 가서 뉴를 누르면요. 아까 앞에 게 없어지면서 기본 그 디폴트로 그냥 기본 옵션으로 딱 선정이 돼서 처음에 선택했던 이게 다시 나와요. 이게 뉴예요 그냥.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이거 누르면 이제 또 선택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보세요. 여기 리핏을 누르면 지가 알아서 선택하게 되죠. 리핏을 다시 누르면 없어지고요. 정지하고요. 파슬 히스토리를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선택했던 7세대가 나타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뉴 히스토리를 누르면 또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브리드로 가보면 짠 하고 나타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뉴 누르면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패밀리 트리라고 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이 영상은 이제 끝을 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했던 데까지 다시 반복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패밀리 트리를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패밀리 트리를 눌러보면 이렇게 요상한 게 하나 나와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 브리드 할 때 요거 기억하세요? 요 모양 다시 이발브로 가볼게요. 브리드로 가봤어요. 그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이걸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걸 가운데로 이동시킨다는 건 다음 세대죠. 다시 패밀리 트리에 가보면요. 그걸로 바뀌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이 브리딩을 우리가 어떻게 시키냐면 좀 이상한 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독수리 오형제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독수리처럼 생긴 걸로 선생님이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독수리 오형제처럼 바꾸고 다시 패밀리로 하잖아요? 그럼 그게 가운데 있어. 그 가운데 있는 놈이 패밀리 트리의 시조, 즉 조상으로 나타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클릭을 딱 해서 하면요. 이상하게 나타나죠? 요렇게 클릭해서 끄집어 당기면요. 사촌이에요. 여기는 요 사이의 거리고.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얘와 비슷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걸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클릭해서 다시 이게 일종의 진화의 창인데 전체의 공간인데요. 진화의 공간인데요. 얘는 작아지는 쪽으로 가는 모양이죠. 다시 커졌네요. 이렇게. 또 여기서 다시 새로운 후손을 종분화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 하나의 시조에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자손을 많이 퍼뜨릴 수 있고요. 그 자손에서도 그 다음 자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당연히 얘를 클릭해서 더 길게 이 옆에 보더라인을 옮기면요. 이렇게 거리를 바꿀 수도 있겠죠. 보더라인을 잡으면 이걸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가운데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선생님 뭐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요. 그 하나의 시조에서 시작해서 패밀리 트리, 가족 가계를 형성하는 건데 이게 거리가
이게 다양한 방식의 좀 작아지는 쪽으로, 커지는 쪽으로, 위아래를 길쭉해지는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뭔가를 창조할 텐데요. 그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왜냐면 완전히 창조한 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럼 막 옆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씩 다른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찾기에 가장 이상적인 생명체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 패밀리 중에서. 이게 패밀리 추리예요. 자, 뭘 했냐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발브에서 브리드로 가면 아까 그 창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패밀리 추리로 보면 다시 조금 전에 그게 나왔죠. 당연히 선생님 이거 다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디스트로이를 눌러도 되겠죠. 뭐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스트로이 빵 하고 없애는 거예요. 이거 잘못한 게 있으면 디스트로이 빵 해서 없애면 돼요. 아시겠죠? 예. 크리에이트로 누르면 뭐 다시 이게 생성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다시 이거 잘못 만들었어요 선생님. 다시 패밀리에 가서 디스트로이를 눌러서 빵 쏘면 그거 자체가 없어져요. 이렇게 통으로 없어지죠. 어떤 걸 쏴보면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요. 이걸 빵 쏘면 가운데 시조새를 빵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건 시조새는 안 없어져요. 그게 시작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없앨 수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없앨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론 다시 그러면 크리에이트로 가면 다시 또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을 하고요. 이렇게 디스트로이처럼 이렇게 하나씩 쏴서 없애기가 그러면 클리어를 누르면요 다 없어져요. 패밀리 이 옵션들 다 이해하셨나요? 파슬 옵션도 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선생님이 다음 영상 할 때 또 다시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쉬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선생님이 했던 것들 반복해서 해보세요. 쉬는 게 아니에요. 다 모여서 하면 여러분 지금 실습 시간이에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한 얼마 정도 시간을 드릴까요?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 막 해보시고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을 유튜브에 동영상이 밑에 올리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수업 시간에 그 유튜브 영상에 올려져 있는 댓글에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준비가 되셨나요? 예, 이제 제가 멈출 텐데 영상을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것들 다운로드 받은 거 바이오모프 프로그램 열으셔가지고 여기까지 해보는 것 지금 한번 해보세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보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